버지니아주의 주 법무장관인 제이슨 미아레스가 오늘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 발표 어제군요. 어제 발표를 한 내용이 뭐냐면 버지니아주의 전직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관이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저지른 시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전직 등록관은 미셸 화이트, 이 인물이고요. 이 미셸 화이트가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부패 행위에 연루돼서 대배심으로부터 기소가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됐던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 사이에 뭐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이 되던 그런 사이. 근데 그 사이에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 책임지고 있던 이 등록관이 부패 행위에 연루가 돼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혐의가 있냐면 11월 3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2020년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혐의도 좀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대통령 선거였었는데, 그리고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선거관리관으로서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유죄로 판결이 되면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범죄입니다. 선거법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인 윌리엄 타임스는 이 화이트가 2021년 6월 예비선거를 몇 주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라고 보도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화이트가 맡고 있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선거위원장은 그녀의 사임이 최근에 다루었던 2021년 예비선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화이트는 왜 사임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묵묵부답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카우니의 부위원장, 선거 부위원장한테도 언론들이 가가지고 왜 사임하느냐 이 사람이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내가 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다. 굉장히 냄새는 나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입들을 다 다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하지만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버지니아 주에서 그랜 주리, 그러니까 대배심이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했다,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된, 그리고 대배심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화이트의 후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에릭 올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릭 올슨이 옛날에 서류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올슨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몇 가지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주정부에 보고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보았다. 이러한 불일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올슨은 말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올슨도 함구하고 있지만, 하지만 2020년 선거에서 소수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소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대단한 부정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올슨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를 바꾸기에는 버지니아는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표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는 바이든이 62%를 얻었고요. 트럼프는 35%밖에 얻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부정선거를 했다고 결과 뒤집어보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있을 만큼의 부정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인으로, 공직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점,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과연 버지니아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생각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이트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일하기 전에
캘페퍼 카운티에서도 이러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로 일을 그릇되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새는 바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분명히 문제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러 놓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은근슬쩍 그냥 사표 내고 도망가 버리면 될 줄 알았던 어리석음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주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선거 관련 공직자들이 문제 제기를 당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풀톤 카운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선거관리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그 선거 요원들을 사용을 할 때 뭐 자기 딸내미 막 데려다가 쓰고 뭐 이런 문제들, 거기 선거 개표하는 상황 안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 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고 떠벌리는 뭐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그 규율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신적으로 좀 정신을 바짝 챙겨야 되는데 바짝 챙기지 못하는 이런 이제 해이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좀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는 하죠.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 독재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곳곳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카운티 단위가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는 결정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카운티 단위별로 있는 선관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부정의 문제는 정말 여기저기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유권자 등록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들의 부패까지 광범위하게, 그리고 민간인들의 자금이 선거를 휘젓는데 영향을 주는 이런 것부터, 그리고 또 잘못된 라이노 공화당 의원들이 엉터리 선거법들을 묵인해 주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 곳에서 잘못된 선거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선거 결과가 매우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